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과 건강관리법.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물과 건강관리법은 제가 두 강좌로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료는 유튜브 방태환 원장님의 그 물과 건강관리법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조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 현재 질병의 80%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오염되지 않는 물이죠. 그런데 깨끗한 물이 자, 이런 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수돗물 깨끗하죠. 그런데 문제는 염소가 많다는 거죠. 자,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맞죠? 자, 그 미네랄이 있는 물을 우리가 경수 또 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깨끗한 물에 대한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깨끗한 물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마을에 위암이 80%나 걸렸다는 거예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물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 동네 특징은 이 물이 이제 너무 깨끗했다는 거죠. 결국은 미네랄이 이제 부족한다는 거였는데, 한국도 위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 거의 뭐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을 많이 마시면 뭐 안 좋은 일을 당한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녹물 광산을 캐던 지역을 보면 녹이 들어있고요. 또 녹이 든 물들을 오래 마시면 암의 발생 원인이 되죠. 자, 물이 암과 이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이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거죠. 자, 물은 동물과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음료입니다.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 조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몸에 힘을 도와서 질병을 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과는 뭐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죠. 하루에 얼마만큼 이제 물을 마셔야 될까요? 하루에 마셔야 되는 이 물의 양을 여러분들 아세요? 수도 없이 이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런데 인체의 수분 함량을 보면 우리 몸이 흔히 한 70%가 다 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태아를 보면 이 출생 때는 물을 체중에서 갖고 있는 퍼센트가 점점 떨어져서 이 퍼센트지가 저렇게 나타나는데, 출생 때 보니까 체중에서 물 퍼센트가 78 정도 되죠. 그런데 원래 아이의 몸은 거의 대부분이 86%가 수분이었다는 거죠. 자, 24주 정도의 86% 있는 것이 출생할 때는 7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이제 보면 신생아가 한 80%, 또 60대 이후로는 뭐 50% 이렇게 이제 수분이 있는데, 이제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삼투압 작용으로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더 이제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수분이 그만큼 이제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수분이 빠지니까 피부가 쪼글쪼글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은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은 피부가 훨씬 더 이제 쪼글쪼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사람은 물에 의해서 감지하고 신진대사도 활동을 하는 몸매 변화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지구의 물이 97%가 바닷물입니다. 나머지 마시는 물은 0.76% 아주 적죠. 그리고 이제 빙설이 1.76%, 나머지 대부분이 염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물이 97%가 바닷물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겠죠? 에베레스트 산과 이제 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보를 찾게 됐는데요. 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1959년에 영국의 힐러리 경이 이끈 등반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을 합니다. 자, 당시 그 등반대의 주치의는 헌터 박사였는데, 충분한 물을 마셨던 것이 정상 정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몇 달 전 스위스 등반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은 양의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 등반대는 얼음을 녹여서 하루 12잔의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물을 12잔 마신 등반대원들은 다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5%가 부족하면 환청이나 환시가 보이고요. 15%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고 20%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내 물의 부족은 신체 균형을 깨는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또 혈액순환 시 모세혈관까지 이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결국은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이 만병의 시작이 바로 이제 물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결과로 이제 통증이 시작되고 어쨌든 췌장액의 분비도 저하되고 장염, 위염 뭐 이런 거 생기면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물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린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부족해도 이제 걸리는데 물이 부족하다든지 미네랄이 부족하다든지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뭐 탄수화물 등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혀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고 마그네슘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이 간수는 사실 마그네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이 식품에도 이제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16가지 미량 원소에 대해서, 미네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인체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농도가 진해져서 혈액순환 시에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만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줄 수밖에 없고요. 혈액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몸의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안 먹으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통증입니다. 염증과 통증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저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또 물만 많이 마셔도 이거는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췌장의 분비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하된다는 것이고요. 쓸개즙, 유액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소화액들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아주 저하되기 쉽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하면요. 자, 첫째,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갈증이 납니다. 세 번째, 화를 내게 된다. 자, 화가 나세요? 그러면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화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또 몸에 힘이 없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럼 우리 그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힘이 없고요. 머리가 띵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 그 띵하던 머리가 좀 이렇게 개운해지죠.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랄 워터를 먹고 사람들이 그 좋아진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 부족했던 사람이 물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계단 잘 올라갈 때 뭐 힘들게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잘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 미네랄 워터를 잘 이제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물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세균 침입이 쉬워집니다. 우리 이제 이 속에 있던 이런 세균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도 들어오기 쉽다는 거죠. 세포 내의 수분이 충분하면 세균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물은 세포 내에서 수력 전기 발전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생기를 회복시키고 눈이 맑아지고 제가 미네랄 워터 먹은 사람들의 이렇게 이제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눈이 맑아진다는 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진다. 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물 부족하면 세균 침입이 쉽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세포는 소금물로 쌓여 있는 세포 내의 수분이 충분해야 이 세균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우리 몸살 났을 때, 의사가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물 이제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특히 프로폴리스를 이제 떨어뜨려서 하루에 1.5리터 이상 2리터 계속 마시면 빨리 이제 이 감기가 회복이 되고 몸살 걸렸을 때도 잘 낫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빨에도 이제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뿌리고, 물을 좀 먹으면 훨씬 더 그 염증이 잘 가라앉고,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인체 내 수분이 손실이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 호흡으로 인체의 수분을 손실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수분 손실이 많죠. 여름철에 여러분이 땀을 많이 흘리죠.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물을 더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대변, 호흡, 말을 많이 해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나 그리고 이제 그 강사들,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실험입니다. 자, 인체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운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을 마시지 않고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3시간 후에 본인께서는 다 지쳤어요. 체온은 38.9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셨다고 그래요. 6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보다 30% 더 추가해서 7시간이 지나도 지치지 않더라. 체온은 38.3도더라. 결국은 뭐냐면 이제 물의 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체는 갈증을 이제 해소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결론이에요. 자,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온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 물을 마시면 인체 자체에서 그것을 충분히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체력이나 근력이나 지구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실험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자, 요즘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위액이 허해진다고 식사 전에 물을 마시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좋고요. 30분에 이제 공백을 두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제 먹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물은 어떤 힘이 있을까? 그 물의 위력을 보겠습니다. 자, 조직을 청결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이뇨제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체온 조절에 물이 필수적입니다. 해열 작용을 하죠. 열나면 우리가 물 마시면 열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다음 물은 온도에 따라서 마취와 자극과 진정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염증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염증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물의 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은 조직을 청결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찌꺼기 다 청소하죠, 이뇨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뇨제라고 그러면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은 가장 좋은 이뇨제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물 마시면 이게 무슨 약일까 하는데, 이 물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파이워러, 또 미네랄워러, 해양 심층수, 수많은 이제 워러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500mg에 10억 하는 거, 750mg에 7억 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비싼 1, 2위 물, 그거 다, 정말, 실제로 그 돈 주고 어떻게 그거를 사먹겠어요. 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과대 반응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양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이 원장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미네랄 워터를 먹고 변비를 고쳤다, 위장을 고쳤다, 고혈압, 당뇨를 고쳤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원장님은 고친 거, 이제, 물 먹고 고친 거, 물이 모든 치료의 근본이니까, 맞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물의 양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의 질은 상관이 없을까? 있죠, 당연히. 수돗물을 마시고 그걸 고친 사람은 없으니까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죠. 자, 병을 고쳤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 하루에 물을 마신 양이 1.5리터, 2리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전에는 1리터도 안 마시고 700ml도 안 마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물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 물이나 마셔서 그렇게 뭐 염증이나 통증 이런 것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체온을 조절하는데 필수입니다. 자, 우리가 더운 날에 충분히 이제 물을 마셔주는 거 필요하죠. 물이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 온도에 따라서 자극 진정 또 수치료를 할 때 물이 0도부터 고온까지 올라가면서 진정시키고 마취시키고 또 자극을 시켜서 몸을 완화시키고 이완 수축을 하면서 빨리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이 부었을 때 얼음을 사용하죠. 볼에 서 있을 때도 얼음을 사용하죠. 또 두드리가 났을 때도 얼음을 뜨거운 물, 찬물 섞어가면서 이렇게 수포를 하면 금방 두드러기가 이제 내리죠. 오한이 나거나 잘 때 또 뜨거운 물을 마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물 자체로도 온도만 맞춰주면 자극 진정도 시켜주고 진정 마취도 시킵니다. 자, 예전에는 마취제가 별로 없을 때 물을 가지고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각종 염증을 해결을 합니다. 자, 어느 부위에는 찬물을 대고 또 어느 부위에는 뜨거운 물을 댈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목까지는 차가운 물을 대서 열이 안 올라가게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식사 이전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이제 몇 모금, 반 리터, 이제 500cc 정도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 모금 하면 뭐 100ml 정도, 종이컵, 반 컵 정도, 그 정도 마시면 되겠지.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500에서 550cc 이렇게 한 모금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약간의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소금이 아니라는 게 되겠죠. 어쨌든 물을 마시는데 몇 모금만 마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 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시는 것은 결코 뭐 어떤 해도 주지 이제 않죠.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큰 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면 우리가 이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목이 마르면 또 마르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몸무게 1kg에 그 30ml 이제 물을 섭취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kg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1.8리터 정도, 70kg 정도 되는 사람은 2리터 정도를 이제 마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한 4% 정도 수분을 섭취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에 예를 들어서 이제 70kg인 사람은 뭐 이제 2.8리터 뭐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높아갈수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0kg에 1.2리터, 또 1kg에 30mg의 그 물을 섭취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굉장히 이제 수분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이 이제 병에 많이 이제 걸리는데, 그 병이 바로 갑상선이라는 거예요. 또 폐, 신장, 간 이런 데가 이제 안 좋아지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물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물을 많이 섭취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2리터 이상 이제 많이 하루에 이렇게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뭐 학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1kg에 30ml 정도를 먹고, 자, 어떤 책에서는 또 한 4% 자기 몸무게에 4% 정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으라 그러는데,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나쁜 것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은 시간을 정해놓고 먹든지
갈증이 나기 전에 먹든지 자주 이렇게 물이 이제 소모가 되는 대로 이렇게 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셔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물은 갈증 나기 전에 마시고요.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생기게 되면 인체 이미 물의 부족 현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갈증이 생기기 전에 먹는 게 좋고, 또 물이 부족한 시간만큼 인체의 노폐물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은 내가 갈증 난다 그러기 전에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인이 돼서 갈증을 알리는 신호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갈증이 나기 전에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갈증이 났다 하면 몸은 지쳐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시간만큼 인체 노폐물 처리가 정상으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은 갈증 나기 전에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건강관리법에서 이제 물만 잘 관리를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물과 관련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자료를 쭉 연결해서 보시는 분은 훨씬 더 이제 쉬울 거라고 보고요. 각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고, 수시로 마시고, 갈증이 나기 전에 마시고, 그만큼 손실이 있었을 때 보충을 해줘야 되고, 자, 물만 잘 마셔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이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게 아니고, 저는 천년 미네랄 워터를 여러분들이 꼭 드셔서 건강 유지를 잘 하시고, 이제 더운 여름철에도 건강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깨끗하고 좋은 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물, 이런 물을, 자연의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물과 건강관리법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